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6월 9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뉴스 다이브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워요? 많이 더워요. 네, 목소리가 더워 보이네. 진짜 더워요. 더워요. 너무 예. 더워요. 제가 좀 너무 네. 이상했어요. 아니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조금만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윤선입니다. 자,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 진짜 이 나이에. 한겨레 최혜정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6월 9일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6일차입니다. 예, 이 6일차 얘기를 왜 하냐면 하루하루가 한 60일 된 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최근에 눈에 띄는 뉴스는 아무래도 외교 관련 뉴스들이 많죠. G7 정상회의에 의장국이 초대를 했고 우리 대통령이 참석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주말 사이에 있었고 현충일 날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상투적인 얘기도 했지만 서로가 이제 피습당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또 골프 라운드를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조금 전 나온 뉴스 보니까 일본 이시바 총리와도 통화를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한 6일 차인데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십일 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정상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오늘 오전에 또 이게 모르겠어요. 저 혼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른바 국뽕이 약간 차오르는 뉴스가 그 토니상이라고 무대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영화의 아카데미 같은 시상식이 있죠. 여기에 우리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이 6관왕을 차지했다라는 뉴스. 이거 뭐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괜히 그냥 좋더라고요. 네.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뭔가 나라가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게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와중에 오늘 뉴스가 달라졌더라고요. 그 톤이. 네, 뉴스톤도 달라지고 그 사회 포션이 커졌어요. 네, 그리고 그 사건 사고 플러스 뭐 날씨, 예. 뭐 휴일 여가 표정 뭐 이런 것들 스케치 기사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이렇게 몰랑몰랑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전 오후 3시에 그 강유정 대변인이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브리핑 내용 중에 그 이태원 참사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 입으신 분들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과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진상규명 활동 신속 철저하게 하고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해서 아낌없이 지원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참사 발생하고 지금 2년 7개월 지나고 있는데 피해자들 지원이 본격화됐다라는 내용의 브리핑이 또 있어가지고 뭐 매일매일 뉴스는 끊이지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재판이 있었습니다. 뭐 대선 끝나고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라서 기자들이 대선 결과 어떻게 봤느냐 그리고 뭐 특검 관련해서 할 말 없느냐 질문을 여러 개 했는데 뭐 역시나 말 없이 웃으면서 재판정을 향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 출범 관련해서는 뭐 별말 없고 그냥 뭐 말이 없을 거라고 대충 짐작을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거리를 한들 대거리 무슨 국민과 싸우자는 거니까 저는 이제 본인도 본인의 운명을 감지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이 저는 그 투표소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투표소에서 이제 기자들이 막 여러 질문을 했을 때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똑같이 웃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 저 이웃 어르신이 뭐 반갑게 악수하자고 하니까 얼른 달려가서 악수하고 뭐 이랬던 장면이 잡혔는데 저는 뭐 이제 거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거의 이제 이런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검을 만약에 이제 그 통과가 된다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무위원들이 반대할 거다. 뭐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성립이 안 되게 병가 내고 안 나올 거다. 뭐 출석을 안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비토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할까 저는 싶고 내일 만약에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재구속 등 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별로 많지 않다 생각할 거예요. 예.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그 정례 브리핑들 많이 했고 오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특수단도 오전에 정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그 내용이 나왔어요. 지난 5일에 피의자 조사받으러 나와라, 출석하라라고 1차 요구를 했었는데 변호인 통해서 출석 어렵다라고 통보를 해왔고 그래서 12일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차 출석 요구를 했다까지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방해했다라는 혐의, 또 지난 12월 7일에 군 지휘부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출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안 한다 한 거죠. 그러니까 2차 출석도 지금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출석 계속 안 하면 결국 강제 집행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3차 소환 정도까지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강제 수사 들어가겠다라는 게 이제 경찰 쪽 예. 입장인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이제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경찰의 그러니까 출석은 아니더라도 뭐 잡혀가는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관사에서 뭐 경호처가 맞고 막 이랬던 것 같은 장면은 없죠, 이제 지금은. 없을 테니까.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게 사실은 다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영장 집행할 때 거부했던 거, 의도적으로 막았던 거, 그리고 그와 관련한 수사를 또 했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이미 그 당일부터 시작해서 다 채집이 돼 있을 거라고 예. 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경호처 간부 5명에 대해서 인사 발령 본부장급이죠. 네. 예, 5명 사실 대기 발령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에는 이 핵심 관계자들일 거 아니에요. 막았던. 그러니까 이게 다 이미 증거가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뭐 이번 저는 기자 정례 브리핑에서 눈에 띄었던 건 노상원에게 비화폰이 전달된 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12월 5일 날 삭제됐다라는 것까지는 경찰에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지금 수사 중이다라고 정례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실은 다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민간인인 노상원, 김건희 두 사람에게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계엄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비화폰을 나눠주었나. 이거는 당연히 이제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돼야 되고 지금 노상원 관련된 재판이 계속 비공개로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적 상황이고 이 노상원의 실체를 밝혀내는 거.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0년 YP 프로젝트로 그러니까요. 처음 윤석열과 인연을 맺었다는 건데 그러면 노상원과 윤석열을 연결시킨 사람은 또 누구냐? 김용현이냐? 뭐 무속 관계자 김건희 씨냐 뭐 이런 등등이 또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괴와 관련해서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그렇죠. 나왔어요. 그리고 재판부가 지규현 재판부가 이미 직권 구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오늘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특수본에서 뭔가 수사를 조금 더 해서 뭐 긴급 체포 형태로 또 연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은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이 곧 출범할 거라서 수사기관들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또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안 나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출범하고 특검을 통해서 뭔가 압박이 세게 가기 전까지는 또 그냥 유야무야 수사기관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또 오히려 알리바이용 니네 지금까지 뭐 했어? 네. 라는 말 안 들으려고 뭐라도 하는 것처럼 속도를 낼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들도 있고요. 지난 7일 날은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1기, 2기 지도부가 그 문제의 관저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뭐 만찬했다라는 보도 많이들 보셨을 거고 사진도 나왔는데 그 뉴스와 동시에 많은 분들이 관심사는 한겨레의 자랑이죠. 수돗물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후속 보도로 개 수영장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진짜 앞서도 우리 장윤선 기자가 어떤 YP 얘기할 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다른 매체들이나 우리 정치인들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이라는 얘기 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개수영장 얘기 지금 한겨레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많이 썼다 이것도 지금 한겨레 보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인용하실 때는 잘한다.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 서운한 거 있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취재 편의점 인용 안 하고 한 유튜브 채널 이렇게 제가 그때 해드렸잖아요. 아, 예. 아니 그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에? 많이 서운했어요. 그건 제가 전혀 뭐 개입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저는 여기서 한겨레 신문이 그래서 고개를 너무 속상했어요. 살짝 돌리시면 꼭 영국 관계자가 되시면 서로 네. 룰을 지켜가면서 아, 요거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용 보도할 중재를. 때 반드시 네. 지켜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그 관저 마당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쓰는 수영장이라고 보기에는 물이 너무 얕은 뭐 제일 낮은 데는 뭐 10cm 정도 된다고 네. 그러고 뭐 한 50cm 정도 깊이 되는 그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크지 않은 수영장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걸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조경용 관상용 수영장이다. 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관상용 수영장, 관상용 연못 뭐 이런 건 예. 있어도 아니, 수영장 아니, 관상용으로 쓰나요? 관상용으로 안 만들죠. 아니 그 옆에 앉아서 차 마셨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뛰어들려고 만드는 건데 그거를. 예, 아무튼 네. 이런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수영장용이에요. 네,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 거기에 들어갈 것 무슨 같고. 대리석이 넓게 깔렸다고 어. 하는데 그 대리석이 넓게 깔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타일이 타일이던데. 네? 아니 그 예전에 저 대중탕 아버지 따라 가고 이러면은 딱 그거던데. 뭐 유아용 풀 있잖아. 그쵸. 유아용탕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네. 아무튼 저희 한겨레에서 보도해 드렸죠. 2023년 6월 8일부터 8월 7일 이 2달 사이에 수도 사용량이 확 늘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죠. 아무튼 지금 개수영장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이 시설 관련해서 얘기가 많아요. 지난번에 뭐 500만 원짜리 캣타워 그러니까 이 집사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미안하다면서 우리 고양이한테 미안하다고 네, 뭐 그런 거랑 이제 2천만 원 그 편백나무 욕조도 있고 예. 그 여러 그 집사분들한테 이제 박탈감을 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굉장한 위화감과 박탈감이죠. 박탈감이죠. 내 새끼한테 나도 저거 해주고 싶은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 아니 그래서 네. 개수영장이 됐건 아니면 이제 그런 캣타워가 됐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형편되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럼 자기 돈으로 해야지. 예, 그럼요. 그렇죠. 이거 나라 돈 세금으로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흥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건전재정 한다면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까? 온 국민한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정말 돈을 제대로 함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납득하기 어려워요. 잔디밭 한가운데 이거를 조경용으로 팠다? 그럼 거기 최소한 뭐 이를테면 연꽃이라도 띄우든지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놓고 이게 조경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를 도대체 저는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한 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굉장히 그 저급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아 이것들아 뭐 이런 식으로 논평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누가 이거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웃기면 이런 식의 말을 함부로 할까라는 건데 불법 굴착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그 땅을 뭘로 팠어요? 손으로 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문제없다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보수 언론들이 좀 써주겠죠. 예.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대쪽은 예.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증거가 나왔어요. 그 수영장이. 그리고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작고 예. 거기에 조경을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뭐라도 다른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개가 5마리, 고양이가 6마리, 예. 모두 11마리의 동물 가족을 위한 놀이터 아닙니까? 여기에 국민 세금을 펑펑 썼다. 이거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 아끼자고 R&D 예산 삭감하고. 갑자기 삭감하고 그러면서 순방 간다고 예비비는 또 펑펑 땡겨 쓰고 쓰고. 땡겨 예. 쓰고 그다음에 뭐 UAE 대통령 답방을 앞두고 이런 수경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UAE 대통령께서 거기서 헤엄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를 계속 끝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 설명 자체가 너무 좀 무시하는 거죠. 성의가 없죠. 네, 그리고. 네. 네. 그러니까 뭐 UAE 대통령 2023년 이제 가을에 네. 오면서 그 앞두고 이제 이거 2023년 6월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한참 더워질 때 이제 반려견을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그 시점 자체도 그렇고 대통령 차담회 왜 이게 필요한지 그러니까. 그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물 사용량 가지고도 이제 그 문재인 청와대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물타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비교 대상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데 한남동 관저와 청와대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청와대는 이제 관저만 따로 계량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따로 계량기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관저도 이제 여기서는 뭐 그 경호나 아니면 뭐 상주 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썼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지금 나오는 곳은 생활동 그 부부만 썼던 그 맞습니다. 생활동에 예. 대한 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의 그런 맥락이나 사실관계는 다 무시를 하고 그냥 문재인 청와대는 이랬는데 왜 우리도 뭐 거기에 더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안을 이상하게 몰아가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그러냐 할 뭐 거라고 그럴 줄 아는 생각했는지.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그 앞서 제가 하나 그, 들은 게 있는데 이 반려견과 관련해서는 이게 다가 아닐 거예요. 더 나올 게 있을 겁니다. 수영장 말고 더 있어요? 예. 아니 시설 말고 그럼 뭐 반려견들 제가 뭐 다 취재하지 않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경호처와 반려견과 연관된 아, 기괴하고 경호처가 황당한 얘기 개를 경호했답니까? 산책 뭐 이런 걸까요? 뭐 하여간 뭐가 있어요. 근데 일단 뭐야? 나 궁금한데. 그 편의점에서 제목부터 공개하시는 흥미로운데요. 경호처와 반려견. 예. 제목이 좋네. 예. 경호처와 반려견으로 제가 예, 밥값했습니다. 취재 편의점에서 제가 기대하고 이번에 있습니다. 예. 꼭 인용해 주시길. 예, 앞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예를 주셨는데 정작 만찬은 청와대에서 했어요. 장소는 그러니까, 여기서 안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심지어 뭐 가자지구 사태 때문에 맞아요. 한번 미뤄졌었잖아요.